나는 아이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키웠다고 믿으며 살았다.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학원비를 끊지 않았고 늦은 밤까지 퇴근해 돌아와도 아이 숙제부터 챙겼고 주말이면 놀이터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나였다고 자부했다.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당연히 그 눈빛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아이의 온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은 그 얼굴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고 대화는 짧아졌고 웃음은 형식이 되었고 말끝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나는 처음에 그 변화를 바쁨이라고 이해하려 했고 세대 차이라고 이름 붙여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 다른 계절을 사는 사람들처럼 멀어져 갔다. 내가 건넨 질문은 간단한 안부였는데 아이의 표정은 신문을 받는 사람처럼 굳어졌고 내가 건넨 조언은 걱정이었는데 아이에게는 간섭처럼 들렸으며 내가 아끼는 방식은 아이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야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니? 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그냥 제 삶을 좀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고 그 문장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거리는 분명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못했고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 뒤에 내 한숨을 숨겼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의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노크를 하려다 멈췄고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배려일지 방치일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이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는 부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내려앉았고 나는 비로소 내 사랑의 방식이 아이에게 무게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나는 그날 밤 오래전 기억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웠던 순간들, 실패를 경험하기도 전에 길을 대신 골라주던 습관, 불안이 앞설 때마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던 내 목소리, 그 모든 장면들이 보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혹시 그 안에 아이의 자리를 좁히는 손길도 섞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말을 줄였고 대신 아이가 먼저 꺼내는 이야기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고 그 침묵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기다림이라는 선택을 했다. 며칠이 지나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나는 그 사소한 문장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내 삶을 너무 앞서서 걸어가려 했던 것 같아. 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고 나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는 내가 가는 속도를 따라가 볼게.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오랜 시간 굳어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날 긴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끝난 뒤에도 서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 침묵은 이전의 냉기가 아니라 낯설지만 견딜 수 있는 공기였다. 이후로도 우리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다. 때로는 여전히 어색했고 서로의 표현 방식은 달랐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사랑이 늘 가까움으로만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관계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늦게 배웠지만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이가 집을 나서며 말했다. 다녀올게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내게는 오래 기다린 신호처럼 들렸고 나는 문 앞에서 짧게 대답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힌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깨달았다. 낯설어졌다고 느꼈던 그 얼굴은 사실 변해온 시간이었고 내가 놓지 못했던 것은 아이가 아니라 예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아이를 예전으로 되돌리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의 모습으로 만난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완전히 같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안다. 잘 키웠다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사랑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되는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이를 부르지 않고 기다린다. 돌아올 때까지가 아니라 서로의 속도가 만나는 지점이 올 때까지.